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나라도 사실상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사실상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10년물짜리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 한마디로 미국의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사실상 러브콜이 있는 채권이 바로 10년물 미국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누군가는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왜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를 팔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사실상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굉장한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대목은 역시 관세 전쟁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채권 자경단이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일부러 이제 국채를 이제는 팔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를 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자경단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팜으로 해서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있는 게 일본이고요. 가장 네. 많이 또 샀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위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일본의 어떤 매도세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곳을 건드린 건데,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달러 가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나라 잘 살게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추종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보듯이 그러면 시장 금리 올라가면 사실상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부채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네. 미국 국민들도 이제 부채 갖기 힘들어지고, 네. 무엇보다 정부 부채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5경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갚을 돈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부채 감당 못하게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기업들도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럼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금융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가 좀 수요가 줄게 됩니다. 투자를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미국 경제가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결국 미국도 못 믿겠다, 이런 심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양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주요 6개 통화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 달러 인덱스가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9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7월 이후에 다시 100선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달러에 이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지속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달러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나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환차 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지만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약달러 기조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큰 수 아니겠느냐, 노림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확실히 이제 낮아지고 있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자산을 찾는 그 많은 수요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금으로 갔죠.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자산들이 투자자들이 야 달러도 못 믿겠어, 야 채권도 이거 못 믿겠어 이러면서 그럼 어디에 안전자산을 투자해야 되지?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 달러, 미국 채권, 그 다음에 뭐 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 안 되니까 그냥 다 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이 온스당 이제는 금값이요 지금 3,200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야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 선도 갈 수 있다. 올해 들어와서만 21%나 올랐거든요. 지금 결국 4달 지났는데 2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오르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집안에 장롱에 계시는 분들은 팔지 않고 계속 갖고 계시면 아마 지금 이제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뭐 이런 추세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왜냐하면 대미 무역 흑자 1위가 중국이거든요. 가장 많이 팝니다. 또 미국 쪽으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국이 압박이 당하면 그 많은 물건들을 미국에 못 파니까 어디에다 파느냐?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경쟁하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 미국 빼고 팔 겁니다. 네. 낮은 가격으로 쏟아내기를 하거든요. 물건 네. 가격을. 그러면 물건 가격은 낮아지고 제값에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철강이 안 좋았던 이유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소비재까지도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은 그러십니다. 싼 물건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경쟁 붙어서 싼 가격에 경쟁을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가격에 장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가 우려스러워서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중국 쪽으로 수출 많이 합니다. 중간재료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기는데 아니면 뭐 유럽 쪽으로 넘기겠죠.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실 살 이유가 없어지죠. 이제는 뭐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수출에 대한 불안감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코 지금의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 또한 환율 전쟁까지 가는 거는 절대 우리 뭐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좀 멈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는 위안화 절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보복 관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중국 쪽으로부터 이제 145% 이제 관세를 책정했고 중국은 내일부터입니다. 미국산에 대해서 125% 이제 관세를 정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보복 관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둘 중 한 명이 자존심을 내려내야 되는 이런 치킨 게임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국의 정부들이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서로 자존심을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뜻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만 뭐 너무 강하게 가지도 않아요. 유화적인 목소리도 냈는데 야 시진핑은 내 친구야. 자존심 강한 거 아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양보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기도 합니다. 뭐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죠. 과연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느냐, 누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이라고 되겠고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는 쉽게 누구 한 명이 자존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어떤 불확실성,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결국에는 수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무역량이 가장 많은 게 미국과 중국인데 서로에 대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제3국의 무역 경쟁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수출 다변화 정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빨리 미국 가서 물론 지금도 가 계시지만은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를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시각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